정유민 차장 오셨습니다. 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또 금요일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8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한 9분 후에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김명민 매니저와 저의 합리적인 추론은 좋은 얘기는 아닐 거다. 네. 불복과 그다음에 부정 선거를 강조하겠죠. 무효 투표 내지는 뭐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할 것 같고 불편합니다. 네. 상당히.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얘기 안 하겠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뭐 나는 이제 뭐 어디로 돌아가서 뭐 바이든 후보, 자연인이다 하는 겁니까? 바이든 후보를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 지지하겠다, 뭐 축복하겠다 이런 소리 나올 리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지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잠시 어떤 얘기가 할지 저도 조금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이 코너에서 매번 뭔가 순서를 바꿔야 되고 긴급하게 쪽대본이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곤혹스럽긴 한데 성명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일발장전 가도록 하죠. 자, 최근에 보면 이 새내기주들의 반란이 아주 화끈합니다. 시장이 물론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런데 고리타분한 그 주식들보다는 지금 화면에 오늘 좀 기업명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명만 그냥 써놨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저도 쭉 적으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위드텍이야 이제 우리 코너에 출연을 하셨던 CEO가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실 거고 뭐 센코, 바이브 컴퍼니, 피플바이오, 앞타머 사이언스는 어제 상한가 직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코바이오메드하고 막셀바이오, 빅히트는 어제 조금 반등을 좀 시작하는 것 같고, 뭐 넥스틴이라는 신규 상장 기업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뭐 밑에 또 보면 또 셀레믹스, 핌스, 영림소프트랩, 영림원 소프트랩이군요. 네, 이어플로우, 신도기어는 아직 무거운 것 같고 장비 쪽이라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들을 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민 사장부터 할까요? 일단 저런 종목들 중에서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상장을 하다 보니까 기술 특례 상장. 네, 특례 상장만 있다 보니까 기술력만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좀 상한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다소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왜냐면 매도가 없다 보니까요. 이제 작은 그리고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 말씀하셨는데 이제 10억으로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 신규 상장 기업들은 공모 과정에서 일반 공모를 했지만 뭐 10억 원 이상 단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치는 않을 거란 거의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군요. 아니 그걸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 말씀을 해버리시면. 아니 생각난 김에 저도 까먹을까 봐 빨리 얘기해야 돼. 김현민 매니저 빨리 얘기할 수도 있었나 빨리 얘기해야 돼. 수급적인 특징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상승 시에도 매물 압력이 작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몇몇 이 이제 리딩방에 의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순회 공연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건너서 이제 알게 좀 됐고요. 그리고 저 중에서는 이제 몇 개 빠지기도 했고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약간 의아하면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상장할 때 뭐 이런 공모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이 기업들도 이제 IPO를 할 때 IPO와 공모주 청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IPO는 그냥 오픈한다는 뜻이고 오픈한 기업을 이제 시장에 이제 입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공모주 상장인데 그런 시점에 이 기업들도 상당히 영끌을 많이 합니다. 뭐 비슷한 실적이나 또 뭐 비슷한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리하게 이렇게 좀 뭐 그렇다고 이게 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약간 이제 끌어모아서 좋게 예쁘게 보이고 난 후에 그다음에 좀 상장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이제 종목들의 대부분이 이 상장 시점이 상당히 가장 이제 피크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넥스틴 같은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 미세 회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어떤 게? 넥스틴이요. 넥스틴. 넥스턴도 있고 넥스틴도 있고. 넥스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작기계 뭐 이쪽으로 알고 있고요.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야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야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소문난 잔치에 이렇게 좀 큰 수익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분포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올라온 것들이 가장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 하반기를 지나고 가면서 상장 후에 정말 재미없었던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 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상장 후에 정말 재미없는 기간을 좀 지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는 원방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원방테크. 네, 원방테크는 정말 흔치 않게 최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뭐 클린룸, 뭐 그러네. 드라이룸 뭐 이런 쪽인데 돈도 상당히 잘 버는 기업이에요. 네. 매출도 좀 상당히 매출단도 있고 상당히 좀 단단한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주가는 좀 누워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어제 그제 보시면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튀어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상장을 해놓고 다른 것들에 좀 치여서 관심을 못 받던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네. 수급으로 튀어나간 종목들은 어차피 이제 그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 일발 장전에 이제 장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넥스틴이라는 종목, 넥스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방테크라는 종목도 좀 뭐 기술적으로 보나 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나 지금 주가 대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가를 한다면 또 있어요? 에이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프로? 예, 그것도 신규 상장입니까? 또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네. 주가는 지금 저렇게 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도 그러네요. 상당히 좋고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 LG화학의 이제 한 80% 이상을 좀 기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렇게 누워 있다가 최근에 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건 맞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없는 이제 기술 상장을 해서 수급으로 돌아가는 종목들하고 이렇게 좀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저기 밑에 좀 누워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이제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편의성, 그렇죠. 실효성이 약간 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누워 있는 이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뭐 네. 매수하시기도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발 장전을 해서 에이프로 조주는 제나하고는 관계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A 프로입니다. A 프로. A프로. 자, 그럼 리스트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앞서 이제 많은 기업들, 신규 상장 기업들을 쫙 이제 뭐 정리는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신규로 좀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는 대덕전자하고 솔트룩스, 대덕전자는 신규 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합병 재상장이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케이스죠. 대덕전자는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해주시고, 네네. 솔트룩스하고 원방테크, 그다음에 A프로 이렇게 조금 다시 리스트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도 이야기를 해주고, 사실 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들이 이제 BBIG라고 하는 아까 그렇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다음에 G는 게임? 게임, 네. 다 포함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게임이야 이제 뭐죠 이 슈팅 게임. 갑자기 생각이 안 제가 나.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요. 배틀그라운드 말씀하시죠. 그거 뭐죠? 신규 이제 준비하고 있는 IPO?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요, 금요일이라. 기억력이 조금 네. 크래프톤까지 이제 비교할 수 있고, 하여튼 이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딱 오늘 일발장전 얘기하시길래 가장 네. 먼저 떠올렸던 종목은 A프로인데 A프로. 그것까지 지금 차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뭐 이어플로우라든지 피플바이오, 뭐 박셀바이오 이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약간 과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상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제 시가총액이 아주 큰 빅히트라든지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공모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공모가 대비해서 뭐 시초가 형성될 때 더블로 올라갔다가 또 상한가 갔다가 소위 말해서 따상 가는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해서도 현저히 좀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기업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급부로 야,
공모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열기가 좀 덜했지만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수급 분석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저는 양도세 과세 문제가 이제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 대주주 지분 포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주주 지분 포함해가지고 유통주식 수만 감안해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뭐 한 30%, 35%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완전 잠겨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수급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좀 무주공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딱 분위기와 맞닥뜨리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먼저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하니까 나도 신규 상장 이러면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추가를 좀 하면 저도 이제 A-프로를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언급드렸던 이제 종목 중 안에서 지금 오늘 이제 분류가 된 종목들 안에서 하나 이제 얘기를 좀 해본다면 뭐 미코바이오메드 요 정도 이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종목도 변경 상장이 된 종목이라서 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새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변경 상장되고 나서 주가에 이제 거품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 회사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뭐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자체로 보면 미코 계열이죠, 미코. 네, 미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자체로 보면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K 방역과 관련된 또 이슈도 있고 저평가 매력이 이제 조금 부각되다 보니까 한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말 선수들의 영역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서 이제 뒤늦게 시장에 대안이 벌써 많이 생겼는데 괜히 이쪽에 좀 무리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뽑아주신 종목 중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이제 KINX 소개해드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네.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신규 상장 기업 중에 내용을 찾아보면은 또 따끈따끈한 내용들. 어제 우리 앞타머 사이언스를 잠깐 조금 지나간 듯 말씀을 해주셨죠. 네. 피플바이오도 지나간 듯 이제 치매 관련돼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코너 이름 바꿔야 돼. 스치면 상한가 이런 걸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 바람인데. 자, 일단은 뭐 해외 외신들 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브리핑 시작이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은 하여튼 전해드린 대로 바로. 자, 그러면 또 김영민 매니저는 이제 시간이 저기 됐으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전략이랄지 우리 기업은 너무 많이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분위기는 투자 심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이 좀 됐다. 다시 한번 이제 상승장을 좀 준비해야 된다. 다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은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기술적인 눌림목 정도는 뭐 충분히 나타나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고 어제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비워놨던 바구니를 한꺼번에 상당히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종목을 조금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종목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BBIG 새롭게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하게 먼저 반응이 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런 BBIG와 관련된 성장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만에 뭐 무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시장이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성장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압축을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떻게 뭐 해서 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늘려놓으셨다면 오늘은 조금 압축하는 기회.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에 그야말로 뭐 자율 반등이 좀 진행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또 섹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있다고 해주셨죠?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다음 주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해외 퍽스하고 이제 CNN 거 자꾸 보느라고
오프닝 같이 해주신 분이었고요.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